안녕하세요. 시스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으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에어드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고는 싶은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간단하게 에어드랍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작업들이 존재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언어의 정의로 에어드랍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에어드랍이라고 말을 했지만 좀 더 큰 폭에서 에어드랍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여러 작업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치작, 트잭작, 출석 체크, 펄프 스파텍스, 구입 NFT, 노드. 개 종류가 많은 만큼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예치작입니다. 예치작은 간단하게 은행에 돈을 둔다고 하는 예치라는 단어에서 따온 작업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같은 자산을 프로젝트에 예치시킴으로써 추후 코인이 상장 시에 원금, 그리고 플러스 상장되어질 코인의 일부를 할당받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짱박아 두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솔라나를 장기 홀딩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썩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위 같은 코인들의 경우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대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한 금액의 10%만 해도 1000만 원을 예치 시 100만 원, 1억을 예치 시 1000만 원과 같은 돈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두지 않고 이러한 예치장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 작업입니다. 메타마스크만 보아도 여러 가지 체인이 존재합니다. 체인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체인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체인 속에는 테더, USDC 같은 코인들이 살고 있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더리움 체인이 있는 테더를 솔라나 체인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 체인 간의 브릿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프로젝트의 브릿지를 이용할 경우 그 브릿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프로젝트 측에서 너는 우리 브릿지를 많이 이용했네? 오케이. 너는 우리가 코인을 상장하면 너한테 일부를 할당시켜 줄게. 같은 방식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어드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한두 번만 브릿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을 여러 계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이한 수량의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로서는 오비터, 워몰, 스크롤 등이 있고요. 전 이 중에서 워몰이라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30만 원으로 몇천만 원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도 돈이 있으신 분들도 추천드리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 작업은 말 그대로 출석 체크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무료이거나 보통 소량의 가스비만 태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거의 들지 않아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드는 작업보다 기대 수익은 적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존재하는 NFP, 코인 프로젝트는 엄청 많이 먹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코인은 많이 먹여줬을까요? 한 계정만 했다면 절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겁니다. 10,000개, 1000개, 몇십만 개를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한 명이 NFP 프로젝트로 몇백 계정을 만들어서 몇만 계정을 만들어서 몇십억을 번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라고 해서 꼭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한 시장이 에어드랍 시장입니다. 다음은 펄프 스파텍스입니다. 보통 CEX는 중앙화 거래소로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를 칭하는 것이고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사고팔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트랜잭션 작업처럼 한두 번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번, 몇천 번을 사고팔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볼륨값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륨값이 커지면 너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이용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는 상장하면 좀 많이 할당해 줄게. 이러한 방식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NFT, 그리고 구입 방식이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NFT를 구매하면 에어드랍을 할당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시로서는 솔라나의 쉴링이 있었던 덱스, 그리고 솔라나 폰,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게임인 타츠미코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보통 포모 방지용으로 한두 개씩 사두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채굴 프로그램입니다. 채굴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팔아서 집에서도 개인이 쉽게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코인이 상장할 때 그 채굴된 코인을 팔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소노러스, 그리고 AI 인섹터인 델리시움, 자이, 그리고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아이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의 특징은 특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락업이 해제되어서 연금 같은 형태로 몇 주마다, 몇 달마다 몇십 몇백만 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위처럼 이렇게 여러 작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위 에어드랍을 다 알고 있고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을 매번 확인하지만
다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의 에어드랍을 한다, 하지 않다의 제일 원칙은 절대로 매매보다 돈을 못 벌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머니카페 랩에 있으면서 매매에 대한 기술, 차트를 보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종목은 여기서 사면 되겠다 같은 것들을 배우고 스스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머니카페 랩에 있지 않거나 혹은 에어드랍만 하시는 분들은 예치한 금액에 또는 투자한 금액의 50%만 먹어도 땡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기대 수익을 체크하고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면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일 원칙 말고도 다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기대값이 빨리 나온다? 런치패드나 런치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합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같은 경우엔 저는 합니다. 또는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초기 선점이 중요하죠. 아이디어 같은 개념으로 에어드랍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위 매매가 1순위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에어드랍을 하면서 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묶이게 되면 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시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기 좋은 것입니다. 물론 너무 기대가 많은 프로젝트면 복잡해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복잡한 것들만 하게 되면 매매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에 썩혀두기 아깝다. 앞서 예치사학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장기 홀더라면 단순히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가진 것들을 이용하고 불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에어드랍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매 플러스 에어드랍이면 말 그대로 돈이 복사가 됩니다. 저도 압니다. 이 두 개를 챙기는 것은 정말 정말 귀찮습니다.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장을 놓치는 것은 아쉽고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